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한 말만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상처받기 싫은 사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일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나면 실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공허함과 허탈감이 밀려오고, 필요한 말만을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날은 그저 너무 마음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풀치님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seems alright, although it's only fantasy. If you do exist, honey, don't resist. Show me a new way of loving. Tell me that it's true. Show me what to do.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ity. Maybe my foolishness is past, and maybe now at last I'll see how the real thing can be.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ke to be. I dream of holding you all night, and hold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ld where I like to be.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although it's only fantasy. Dreams are my reality. I like to dream of you close to me.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네, 영화 라붐 1의 OST였죠. 리차드 샌더슨이 부른 리얼리티. 네, 오늘 친절한 진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동안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학창 시절로 기억하는데 그 영화의 그 여주인공이었던 이 소피 마르소의 청순한 미모가 음악과 함께 쫙 오버랩되면서 그 학창 시절 추억이 몽글몽글 새록새록 떠오르는 건 저뿐인가요? 같은 동년배 우리 풀치님들은 아마도 같은 비슷한 그런 추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가을 느낌 물씬 풍기는 기분인데요. 처서가 지난 지도 이제 한참 되었고 가끔 이제 이따금씩 밤에 조용히 있다 보면 이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는 것이 진짜 가을이 부쩍 눈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일교차의 서늘함이 한낮에 더위를 식혀주어서 좋긴 한데 이 바람에 실려오는 쓸쓸함과 함께 묻어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장악하는 그 쓸쓸함과 그 고독함의 유력에 눌려 이 가을을 또 얼마나 알아야 할지 살짝 좀 심란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뭐 아직 가을 초입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쓸쓸함과 비워짐을 체험으로 바꾸고 싶은 열정도 생기고요. 또 폭염을 보내고 은은한 갈빛 흔들림 속에서 불타오를 단풍을 기다리며 뭔가 꿍꿍이를 도모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지 않나 싶습니다. 머지않아 옷을 벗어버릴 푸른 잎새들의 흔들림이 바람결에 찰랑찰랑 부산스럽네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진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요한 밤에 우리 풀친님들과 함께하는 친절한 진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그 세 번째 힐링 아트 스토리 시작할 텐데요. 이 코너는 예술의 범주 안에 속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재로 각 회차마다 선정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집중 스토리 탐구 및 비하인드 스토리, 또 메시지 등을 우리 풀치님들과 수다 떨듯 공유하면서 예술을 통한 창조적 영감으로 지친 심신의 에너지를 치유하고 진정한 소확행의 의미를 탐구해보는 시간이자 코너입니다. 방금 제가 힌트는 따로 안 드렸죠? 오늘 주제에 대한. 들어갈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 뮤지션 편, 음악 편에서 비틀즈 편을 들려드렸고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 주는 미술 편, 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글자고요. 퀴즈 변함없이 들어갑니다. 멕시코 출신의 여류 화가입니다. 남편도 화가였고 또 굉장히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불꽃처럼 살다간 네, 그런 여인입니다. 여류 화가이면서 또 여성 운동가 또 페미니스트들에게 오늘날 아주 가장 추앙받고 있는 그 아티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정도 힌트 드리면 5글자입니다. 네, 힌트 드리면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화나 뮤지컬로도 최근에 많이 제작이 돼서 일반인들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 그림이나 화가에 그렇게 많이 관심 있지 않은 문외한이신 분들도 많이들 아시는 바로 그 여류 화가입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안 할 줄 알았죠? 네, 합니다. 네네. 바로 프리다 칼로. 네, 멕시코 출신의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인데요. 이 프리다 칼로는 이 지니 씨가 살바도르 달리만큼이나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특히 이 미술이라는 장르는 어쩌면 그 관심이나 열정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영역을 품고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흔히 우리는 광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광기는 예술가가 자기 세계와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도 온전하게 불사를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재능이라고 또 말하고 싶은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작가의 그 어떤 작품을 접하든 그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 작품에 대해 완전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과 인생을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흔히 가수가 자기가 부른 노래 따라 운명이 흘러간다 그런 말 예전에 많이 있었죠. 이별 노래 부르면 사귀던 연인과 이별하고 그런 아무튼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네. 프리다 칼로만큼 인생이 곧 그녀 자신의 작품, 그림이 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주 오래전 프리다 칼로를 그 지니 씨가 처음 접했던 시절, 그때 지니 씨는 초현실주의 그림들에 대해서 정말 한참 매료되어 있었고 또 초현실주의 그림에 탐닉하다 보니 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충격과 함께 그 경외감마저 이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 지니 씨가 그녀의 그림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를 또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죠. 프리다는 1907년 멕시코 교회의 코요아칸이라는 고요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프리다가 태어난 그 코요아칸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당시는 20세기 초 역사상 가장 큰 사고였던 멕시코 혁명이 멕시코를 강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죠. 프리다가 7살 때 그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게 불행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1925년 그녀의 나이 18살 때 다시금 정말 그녀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만한 정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프리다가 타고 가던 버스와 전차가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 승객용 손잡이들이 달려있던 그 쇠파이프 있죠. 쇠파이프에 그 프리다의 쇠파이프가 몸 한복판을 관통하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되는데 정말 그 쇠파이프가 옆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골반을 통해 이어진 그 여성의 질 있죠. 질을 뚫고 허벅지로 나오고 또 당시 그 의사들은 그런 상태에서 그 프리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으나 사고의 후유증은 평생 32번, 32번의 수술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그녀의 삶을 짓이겨 놓고 맙니다. 프리다의 작품 중에서 작은 사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사슴들이 그 예쁜 꽃사슴들이 화살에
이렇게 온몸이 관통해 있는 꽂혀 있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텐데, 네, 이 그림 속의 그 프리다의 모습은 비록 그 여러 개의 화살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매우 투명하고 또 강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삶에 대한 프리다의 강한 의지와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예술로 승화됐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망가진 작은 몸이 덩그러니 눕혀져 있는 침대 위에 프리다의 어머니는 커다란 거울을 가져다 놓았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1929년 프리다는 자신보다 21살이나 연상인 42살의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그녀의 부모는 이 결합을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죠. 1970년대 페미니즘의 기세를 펼치기 전 사실 프리다는 프리다 칼로라는 이름보다는 디에고 리베라의 세 번째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조금 덧붙이자면 스탈린주의자, 양성애자라든가 또는 프리섹스주의자 정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는 천재혁명 벽화 운동가로 이미 그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또 프리다에 비하면 확실히 거물급 예술가로 추앙받던 인물이었으며 또 세계에 남을 카사노바라고 할 만큼 그의 그 여성 편력 또한 그 이름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에게 있어서 남편 그 디에고는 건축가이자 아이이며 애인, 친구, 동료, 남편이자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기 자신이며 우주라고 할 만큼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고요. 그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럼 디에고에게도 프리다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됐을까요? 디에고도 프리다와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You and me, we made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 in the way it hurt.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near.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ve been so unavailable. Now sadly I know why. Your heart is unobtainable, even though Lord knows you kept min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And I have loved you for many years,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란 노래 들으셨는데요. 라이브 실황이고요. 그 런던 하우스에서 2014년도에 있었던 공연 실황의 그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사에서 느낄 수 있듯 그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 상대가 이미 그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당신의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하지만 그렇다고 헤어질 용기도 못 내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노래하는 내용인데요. 가사 내용이 그 프리다와 그 리베라의 그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외로운 짝사랑이죠. 약간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 근데 뭐 모르고 당한 것보다 프리다나 이 노래의 그 화자처럼 알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천벌을 받을 것들 같으니라고 살짝 순화해서 감정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여자가 그 하늘 보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네. 자, 그럼 2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프리다의 그림을 이야기하자면 그녀의 인생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프리다의 인생에서 과연 그 디에고 리베라의 존재를 빼면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뭐 디에고가 아니었다면 프리다 칼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지만 저로선 사실 그 말은 곧 프리다 칼로에게 있어서 그림은 그녀의 삶을 표현해내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또 그 삶 속에 디에고의 존재는 그만큼 표현하기 힘들 만큼 거대하다라고 이해하고 싶은데요. 결국 그녀는 디에고 리베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림을 그렸을 것이고 또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부분이 저로선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프리다는 일생을 두고 디에고 리베라를 사랑했으며 또 디에고 역시 그녀를 사랑하긴 했어요. 사랑하긴 했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라고 말해버리기엔 뭔가 부족한 듯 한동안 적절한 다른 단어가 없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만큼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은 마주보고 눈 맞추고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디에고 리베라의 애정 행각은 결혼 후에도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디에고의 아이를 그토록 원하던 프리다는 3번의 유산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사고의 후유증뿐만이 아니라 선천적인 자궁의 기형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 그녀가 느낀 절망은 헨리포드 병원, 나의 탄생, 프리다와 유산 이 3 작품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그 그림들은 차라리 뭉크의 절규를 넘어선다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듯 싶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되던 디에고의 공공연한 여자 관계가 이들 부부에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에고는 그런 외도로 인해 그녀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죠. 그것은 바로 디에고가 프리다의 여동생인 크리스티나와의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디에고와 크리스티나의 관계가 크리스티나의 고백으로 알려지면서 프리다가 입은 상처와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유부녀와 바람피고 정말 난잡한 여성 관계를 가져왔지만 사실 처제죠, 처제와 형부사인데 가장 아끼던 동생과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또 그걸 동생의 입으로 들었을 때 프리다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충격과 상처가 어느 정도였을지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때까지 디에고가 결혼한 여인의 그 여동생이나 뭐 친구와 바람핀 것은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네, 그때 그녀가 남긴 그림에는 그 고통이 또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고스란히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배반의 칼날로 자신을 후벼 판 후 저고리를 피로 물들인 채 말합니다. 그냥 몇 번 칼로 살짝 찔렸을 뿐입니다. 판사님, 20번도 안 된다고요. 일생 동안 나는 2번의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는 18살 때 나를 부스러뜨린 전차인데 부서진 척추는 20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번째 사고는 바로 디에고와의 만남입니다. 프리다가 그동안 디에고의 수많은 외도를 눈감을 수 있었던 것은 추측컨대 그녀 자신이 디에고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어떤 확실한 믿음 같은 게 저변에 깔려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디에고가 그녀의 동생 크리스티나에게 가지고 있던 그 프리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사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죠. 프리다는 절규합니다. 내게 찾아온 2번의 사고 중에 당신이 더 나빠 라고요. 그들식의 사랑으로 말하더라도 디에고는 어떻게 해서든 크리스티나와의 관계만은 피했어야 했던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프리다와 디에고는 수개월간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그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프리다는 크리스티나 사건 이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한간에서는 양성애자라는 소문이 떠도라도 뭐 침묵으로 반인정 또 반인정 안 하는 듯 뭐 이렇게 반반 인정 부정하면서 한때 사진작가 니콜라스 머레이와 동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프리다의 내면에는 어느 한순간도 그 디에고의 존재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디에고의 여자 관계 정리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 등을 조건으로 그들은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자, 그럼 3부로 넘어갈 텐데요.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디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together now. Let's go. Go. I used to rule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디바 들으셨습니다. 이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디바라는 곡은요. 그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그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프리다가 많은 일을 겪고 난 후 그 집에서 삶이여 영원하라라는 뜻이 담긴 비바 라 디바라는 커다란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저 그 프리다의 그 담대함과 삶에 굴하지 않는 열정이 좋아서 그 작품을 모티브로 곡을 만든 곡이 바로 이 비바 라 디바라는 군요. 비바. 그 프리다 칼로에 대한 자료를 보다 보면 그 초현실주의라든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자주 튀어나오곤 하는데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으로서가 아닌 화가 프리다 칼로라는 그녀의 이름은 1970년대 페미니즘이 기세를 떨치면서 세상에 잘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녀에게는 그 페미니스트 화가라는 그 명칭이 자주 따라붙고 또 그녀의 삶 자체가 20세기 그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처럼 시봉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삶은 인간으로 이해하려지 하지 않고 꼭 어떤 여성이라는 틀에 맞추어 이야기하며 또 더욱 또 풍부해질 수 있는 넓어질 수 있는 그 어떤 통찰의 범위를 좁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페미니스트로 규정짓는 걸 별로 저는 뭐 그렇게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프리다의 경우 여성주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그 그녀가 그들에게 완전히 이해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프리다 칼로의 삶이 매우 연극적이었고 또 그녀의 행동과 의상이 또한 연극적이었다고 해서 그런 그녀가 페미니스트들에게 사회 간섭을 완강히 거부하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 강한 여성으로 또 20세기 여성의 우상으로까지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을 사실 프리다 자신이 생존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뭇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녀가 자신의 그림이 초현실주의가 아니라고 극구 부정했듯이 그녀의 삶 또한 여성으로 살다간 프리다로 평가받기보다는 그녀가 우연히 여성이었을 뿐 그녀가 표현하고자 했던 여성의 한정된 그 아픔이기보다 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고독과 절망 또 어떤 면에선 그녀 안에서 끊임없이 들끓던 삶에 대한 끈적한 애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프리다와 디에고가 결혼한 지 2달 만에 이 디에고가 혼신을 다해 만들다시피 했던 그 멕시코 공산당이 그 서기장이었던 그를 그 제명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와중에 프리다는 그 디에고를 비난하는 당과 또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시키고 당시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작품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디에고를 위해 뭐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에게 상상력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해 애쓰면서 디에고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2명의 프리다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작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유럽풍 웨딩드레스를 입은 프리다의 그 2개의 심장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한쪽은 찢겨진 심장을 가위로 지혈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한쪽은 온전한 심장의 프리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남편 디에고와 이혼한 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디에고를 사랑할 때 온전한 프리다와 또 이혼 후 디에고를 잊으려고 애쓰는 상처투성이의 프리다로 보여지는 그림이라서 그런지 사실 마음 한켠이 좀 짠해지기도 한데요. 한때 프리다 칼로에 푹 빠져서 그녀가 그린 그림을 보고 그녀에 관한 그 서적을 찾아 읽으면서 그때 지니 씨가 느꼈던 감정은 어느 예술가 또는 화가에게 받았던 느낌과는 조금은 그 색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진 씨가 그녀가 살았던 시대, 이 프리다가 살았던 시골의 시골 마을의 한 공간에서 아주 뭐 가깝지는 못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옴서감서 인사 몇 번은 나누는 그런 그 주위의 누군가로 살았을 것만 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느낌으로 인해 그녀에 대해, 그녀의 그림에 대해, 또 그녀의 삶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또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독창성과 또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이자 일생을 따라다닌 육체적 고통도 그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죠. 리베라와 트로츠키의 연인이었으며 또 기존의 터부와 간섭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길 열망했던, 또 인간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했던 여인.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덧붙여진 모든 위사구를 초월하여 자신을 잉태한 유일한 화가로 오직 자기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불륜에는 불륜이라고. 다만 한순간 그녀에게도 남편 디에고를 대신할 만한 그 강렬한 만남이 있었는데요. 상대는 스탈린에게 쫓겨 멕시코로 망명 온 트로츠키라는 남자였습니다. 프리다는 이 트로츠키라는 그 지치지 않는 시대의 혁명가에게 매료되고 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경외에 가까운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트로츠키에 대한 그 나이에 비해, 트로츠키는 그 나이에 비해 굉장히 어른스럽고 또 그 강렬한 개성을 가진 프리다에게 또 강렬하게 또 이끌립니다. 두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이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연인이었다는 의견도 있고, 순수한 동지에 그쳤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이 애정이든 우정이었든 간에 프리다가 트로츠키에게 선물한 자화상 속 그녀의 모습은 밝고 신선하며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네요. 그림으로 표현된 프리다의 감정은 분명 그 연모였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937년 1월 망명한 후 그 푸른 집에 기거하고 있던 트로츠키가 그해 7월 서둘러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아마도 그 서로에게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끌리는 그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그 트로츠키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 후 1년 후에 프리다는 뉴욕과 파리로 전시 여행을 떠나고, 트로츠키는 1940년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프리다가 사망하고 1년 후 디에고는 그녀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았던 코요아칸의 푸른 집을 나라에 기증을 하고, 그녀의 집은 현재 프리다를 기리는 미술관이 되어 있습니다. 1954년에 사망한 프리다의 삶은 매우 연극적이었고, 또 항상 그 어떤 여사제 같은 그런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했지만, 그 남성에 의해 여성이 억압되는 전통적인 관습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 페미니스트들에게는 20세기 여성의 우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그녀의 그림이 표현하는 솔직 담백한 여성성과 어떤 섹슈얼리티를 후대 페미니스트들이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싶고요. 프리다는 죽기 전날 디에고에게 17일가량 남은 그들의 결혼 25주년 기념 반지를 미리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아서 그래요. 라고요. 그 말을 들은 디에고의 심정이 너무나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나는 평생 소원은 단 3가지였다. 디에고와 함께 사는 것,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 혁명가가 되는 것 이라고 말한 프리다 칼로. 이 3가지가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그녀의 외출이 부디 행복한 외출이기를, 부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오늘의 힐링아트 스토리, 그 3번째 이야기 프리다 칼로 편 갈무리 하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군산 월명공원에 우리 가족 4식구, 그때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4식구였고 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이었다. 벌써 꽤 오래전 기억이라 어렴풋하지만 당시 아빠는 서울에서 친구분과 변변찮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변변찮은 아빠의 경제력 덕분에 가정의 실질적 가장으로서 요즘 말로 워킹맘이 되어 집안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밤 퇴근을 하고 귀가한 엄마가 벨벳 소재의 옷감을 내 손에 쥐어주며 수선집에 가서 옷을 좀 수선해 오라고 하셨다. 이유를 물어보니 벼랑간 다음날 야유회를 가자는 것이 아닌가. 머리털 나고 야유회란 단어를 처음 들은 터라 뭔 말인지 몰라 큰 두 눈을 희번덕거리자 그냥 가족끼리 바람 쐬러 가는 거라 말씀해 주셨다. 일단 가족 소풍 같은 개념으로 접수하고 나니 신바람이 절로 났다. 소풍 가기 전날 밤 설레서 잠 설치는 것에 한 5배쯤? 아니 10배쯤은 더 설레었으리라. 옷 수선집까지 껑충껑충 덩실덩실 으쓱으쓱 흔들흔들 정신과 육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찌나 신명나던지 공중부양이라도 할 기세였다. 우리 집에서 군산 월명공원까지는 사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당시를 회상하면 엄청 멀리 이동해 갔던 느낌이 든다. 청주나 천안 정도의 물리적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성인이 된 후 알고 보니 실상은 자가용으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에 다소 놀라기도 했다. 그 30분 남짓 이동하는데도 멀미를 어찌나 심하게 하던지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확실하게 떠올려지는 그날의 잔상들이 몇 있다. 마치 70년대 촌스런 흑백 사진이나 흑백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말이다. 하늘하늘거리는 코스모스 무리와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전날 밤 옷 수선집에서 수선해 입은 검정색 멜빵 벨벳 미니스커트와 하늘색 타이즈, 또 알록달록한 주황색 구두와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 장만한 먹거린 아들이 음식까지 정말이지 환상의 조합이었다. 어디 남의 감자밭에서 감자만 한 2박 3일 캐다 온 것 같은 구릿빛 피부에 촌떡 같은 내 비주얼만 빼면 말이다. 같은 옷을 입혀놨는데도 언니는 방앗간에서 갓 뽑아낸 흰 가래떡 마냥 뽀샤시한 비주얼에 부티가 나는데 난 왜 그리 촌스럽던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닐런지 출생의 비밀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물론 지금은 현대의학의 도움 1도 없이 미모 역전된 상황이다. 믿거나 말거나. 조금은 어색하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에 수줍은 미소로 화답해가며 우리 가족 최초의 나들이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지천명의 나이에도 그날의 설렘이 얼굴에 상기되고 지니 씨의 반편지 주제로 그 시절의 추억 보따리를 주저리 늘어놓는 것을 보면 내게 있어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가족 앨범 속 그날의 생생함이 묻어나는 추억의 사진들 속에 나들이 전날 밤 옷수선집에 수선하러 가며 공중부양하듯 어깨춤을 들썩이던 말괄량이 소녀 지니 씨가 있다.
친절한 지니 씨의 반편지였습니다. 이 코너는 지니 씨의 일상 경험과 자작글, 격언, 잠언 등으로 채워가는 치유와 회복, 명상의 시간입니다.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바람했던 모든 날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저무는 시간 속으로 흘러가는 시간. 강물처럼 흘러가는 짧은 삶의 우리들 시간이 무한한 자연의 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깨동무 친구처럼 멋진 어울림으로 빛나게 동행해 봅니다. 다시 품어 안아올릴 새로운 꿈을 향하여 다시 또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자고요. 하루를 담을 수 있다면 소중한 하루 중 오늘 하루를 담고 싶어질 만큼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그 세 번째 도슨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에너지 만땅 충전하시고요. 더 높게 비상할 우리 풀치님들의 새로운 한 주, 그 아름다운 도전과 시간들을 응원하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효신의 숨 보내드리면서 친절한 지니 씨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풀치님들 파워풀, 뷰티풀,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하루 쉴 숨이 오늘 하루 쉴 곳이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침대 밑에 놓아둔 지난 밤의 꿈꾸미 지친 마음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괜찮아,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양 속에 나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웃고프다.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오늘 같은 날 마른 줄 알았던 오래된 눈물이 흐르며 잠들지 않는 내 작은 가슴이 숨을 쉰다.
비가 내리고 다시 자라난 논에 그 하루를 살아